진료실에 있으면 가장 많이 오는 환자군 중에 하나죠. 다리가 저리는 원인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두 번째 원인은 안녕하세요 찐친 여러분, 하체 마스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성현재입니다. 이제 오늘은 한쪽 다리 저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원장님은 다리 저릴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아무런 근거,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네. 오랫동안 좌식으로 앉아있고 난 다음에 일어날 때 그때 막 저리잖아요. 신경이 좀 눌려서 저린 거거든요. 이거 안 해도 시간 지나면 다 풀려요. 다리에 쥐가 났다, 저리다.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면. 쥐가 난 거는 근육이 딱 뭉쳐가지고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주로 쥐가 잘 나시거든요. 자다가 연기를 해야 되나? 피지 않으면 안 펴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을 해서 딱 경직이 된 상태를 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리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 피부 감각이나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치리치리 전기 오듯이 뭔가 오는 거를 우리는 저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리 저림은 왜 생기나요? 진료실에 있으면 가장 많이 오는 환자군 중에 하나죠. 다리가 저리는 원인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경,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던 아니면 다리 쪽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리던, 신경이 눌려서 저리는 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혈관, 하지 정맥에 역류가 있을 때 저리는 증세가 나요. 역류가 있다는 건 정맥 고혈압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이 돼서 똑같이 저리다고 느낍니다. 이 두 개를 감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뭐 디스크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 잘 때 쥐도 많이 나고 혈관도 좀 약간 튀어나온 것 같고 너무 저려 죽겠어 하면은 하지정맥류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역류가 없고 깨끗해 근데 저려, 그럴 때는 허리 쪽이나 신경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의사인 저희들도 그 환자분들의 그 얘기만 듣고 허리 신경이나 신경이 문제다 아니면 혈관이 문제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하지정맥류 환자일까 아닐까 정말 반반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감별 진단을 잘 못하면 정말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눌리는 것 같은데 수술 한번 해볼까요? 내지는 시술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시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것들을 먼저 다 체크를 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다리 저림은 왜 한쪽만 생기나요? 하지 정맥류 때문에 다리 저렸을 때는 양쪽 속으로 다 올 수 있어요. 보통 종아리 바깥쪽이나 정강이 뼈 있는 데에서 무릎 바깥쪽에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좀 감각신경들이 많이 있는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오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허리에서 기인 데서 오는 거라면 대부분은 한쪽으로 옵니다. 짠, 제가 이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요추뼈고 여기 튀어나온 게 이제 디스크인데,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이 앞쪽에 있는 힘에 의해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얘가 터져 나올 때는 양쪽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나온 쪽에서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병률이 허리가 훨씬 많으니까 허리를 먼저 체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걸 검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척추 문제가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정맥을 봐야 되겠고, 정맥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말초 정맥들이 있어요. 작은 정맥들. 또는 신경도 잔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잔가지가 알 수 없는 외상과 긴 부츠 잘못 신거나 아니면 콜셋을 너무 오래 타이트한 거를 입고 있을 때 그 신경이 자극돼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 신경에 지배받는 허벅지 앞쪽이라든지 종아리 바깥쪽에 그 부분만 일시적으로 저릴 수가 있죠. 한쪽 다리 저림 치료하는 방법이 이게 허리 쪽에서 오는 신경의 눌림으로 인한 다리 저림이다 하면 허리 쪽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약간 이제 애매할 때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60대이신 분들은 허리도 안 좋을 수 있고, 하지정맥 질환도 퇴행성 질환이고, 허리 디스크도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 이들이 같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이거는 정말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경험과 감 이런 걸로 좀 해야 되고 할 것 같아요. 다리 저림에 좋은 음식이 피해야 될 음식이 다리 저림에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합니다. 항상 뭐든지 골고루 잘 먹으라가 저의 어떤 모토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이거는. 이건 있을 수 있겠어요. 간혹 가다가 통풍 있는 환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건데 그럼 발이 아프거든요. 아프기 전에 뭔가 찌릿찌릿 저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라든지 맥주라든지
견과류 이런 거 먹으면 막 더 안 좋아지죠. 특정한 질환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있겠으나 우리 일반인들이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고 뭘 더 먹어야 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밤만 되면 다리가 저린다.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제 진단명으로 있긴 있지만 말 그대로 하지가 불안한 증후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메커니즘은 몰라요. 다만 뇌에서 도파민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장애 때문에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한 자세에서 오래 못 있으세요.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야. 또 자다가도 이렇게 탁탁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수의적인 운동을 하고. 하지 불안 증후군 증세로 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와서 검사를 했을 때 하지 정맥류의 환자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 놓고 아무런 원인을 못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하지 불안 증후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무턱대고 하지 정맥류 검사를 받지 않으시고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 다른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그래도 그 원인을 못 찾겠다 했을 경우에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먹어라.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시라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